혹시 나이가 들면 누구나 허리가 굽는다 라고 굳게 믿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면 꼿꼿하고 예쁜 자세로 당당하게 걸으시는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종종 보이는데 말이죠. 그건 그냥 타고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치부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이 들면 무조건 허리가 굽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한번 굽으면 펴기 어려운 허리 변형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3가지 관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구부린 자세가 오히려 편해져서 허리가 굽는 현상. 둘째,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인해 뼈가 주저앉아 굽어지는 경우. 세 번째, 근감소증으로 허리를 지탱할 근육의 힘이 부족해서 허리를 펴기 힘들어 굽어지는 문제. 이 3가지 원인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주로 2개 혹은 3개 전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일으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이죠. 최근 저를 찾아오신 70대 후반의 김땡땡 환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언젠가부터 허리가 조금씩은 굽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 허리가 굽는 게 당연한 거겠지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를 똑바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았고 다른 증상들까지 동반되어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뒤늦게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허리는 심하게 굽어진 상태였고 이제는 억지로 펴려고 해도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조이듯이 아픈 증상까지 있어 가벼운 마시를 나가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MRI를 확인하니 협착증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조금만 깨뜨리고 조금만 일찍 병원을 방문하시고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셨다면 수술까지 하지 않고도 나으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누구나 예외 없이 허리가 굽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허리가 굽을 가능성은 커지지만 제대로 미리 진단하고 예방한다면 생각보다 오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지내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인 거죠. 그 방법만 제대로 알고 일찍부터 실천하고 관리하신다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이가 더 들어서도 꼿꼿하고 예쁜 허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굽은 허리를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허리가 좀 불편해서 구부리고 서 있으면 편하다거나 허리가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자세만 조금씩 굽도록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허리 구붐의 진행이 시작되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예방과 조기 발견 방법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가 필요한 시점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자, 그럼 먼저 허리가 굽는 첫 번째 대표적인 원인인 척추관 협착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닳고 후관절이 망가지고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보통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줄고 펴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척추신경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그나마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굽은 자세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신경관이 그나마 넓어지는 굽은 자세를 취하게 되고 주변에선 왜 저렇게 구부정해졌지? 라고 걱정은 하시지만 정작 환자 본인은 크게 아프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협착증 등 허리의 퇴행성 병은 허리가 굽을수록 악화가 됩니다. 협착이 되어 허리가 굽은 것이 편해 허리가 굽고 허리가 굽은 것 때문에 협착증이 더 악화되고 그러면 허리가 더 굽고 하는 악순환이 생겨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굽음을 방치하다 점점 병이 악화되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것이 흔히 보게 되는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흔히 생기는 증상으로 엉치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고 걸을 때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조이거나 저려서 쉬어야 되거나 잠시 허리를 구부려 앉았다 가면 다시 좀 걸을 수 있게 되는 신경인성 파행이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이런 경우 초기엔 주사치료, 운동,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방법으로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고 증상이 개선이 되면 허리도 따라서 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빨리 힘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쉬지 않고는 못 걸을 정도라면 허리를 계속 굽히고 다니게 되시기 전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입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아주 사소한 충격으로도 뼈가 꾹 눌려 주저앉게 되는데요. 문제는 생각만큼 통증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몇 달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골절된 뼈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허리가 이미 크게 굽어버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뒤라거나 등 쪽이 불룩 나오고 허리 높이가 낮아진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골절은 초기에 금이 가거나 뼈가 조금씩 찌그러지는 단계에서 잡았다면 2에서 4주
가죽안의 안정과 보조기 착용만으로도 뼈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앉아서 지내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골절 부위가 더 눌려서 허리를 펴고 싶어도 못 펴는 골절된 뼈가 무너져 내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의심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엑스레이나 MRI로 검사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시술, 척추 성형술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는 골절 부위의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지만 뼈를 붙여주는 건 아니므로 시술 직후 무리하면 다시 허리가 굽도록 뼈가 내려앉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원인은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허리를 바로 세워주는 코어 근육이나 둔부, 대퇴 근육이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리를 펴고 있으면 힘이 들어 허리가 뻐근하다 하며 구부정한 자세가 편해지게 되는 거죠. 통증은 별로 없는데 자세가 자연스럽게 굽어 있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큽니다. 사실 근감소증은 한번 진행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쉽지 않지만 5, 60대부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습관화된다면 허리 근력 저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가벼운 일상 동작,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 벽을 짚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 등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협착증,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근감소증 이 세 가지 원인이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꽤 심하게 굽을 수도 있고 이후 낙상, 만성통증, 일상생활 제약 등 악순환이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허리가 굽는 게 시작됐든 허리가 굽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퇴행성 허리 질환인 협착증이 발병하고 더욱 빨리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로스만은 심해원의 같은 척추외과 교과서나 프리드만 등이 2018년도에 저명한 학술지인 스파인지에 게재한 연구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굽은 자세는 척추관 내부의 비정상적인 압력을 높여서 신경 압박을 더 심화시키고 후관절이나 인대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픈 데는 없고 허리가 편하니까 그냥 구부린다 하고 방치하면 협착증이 진행되고 통증이 점점 늘어나고 병은 진행해 조기에 관리하고 치료받았다면 주사나 생활습관 관리 정도로 치료가 가능했을 협착증을 수술이 필요하도록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나는 허리가 아픈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등이 굽어진 채로 방치하다, 즉 단순 근감소증으로 인해 허리가 굽히고 지내시다가 원래 없었던 협착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걸을 수 없는 정도로 병이 진행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뵙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초기의 정기검진과 진단, 적절한 운동, 약물, 주사치료, 골다공증 약 복용, 단백질 섭취 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허리 굽음을 상당 기간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착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허리가 굽어갈 때는 가능하면 조기에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거나 생활습관에 대해 교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일은 언제나 긴장되고 행복한 일은 아니죠. 가능하면 병원에 가고 싶지 않죠. 저 역시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한 번에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들었다면, 두 번째, 허리를 조금만 펴도 뻐근하거나 너무 통증이 심해서 구부린 자세를 억지로 펴려고 해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셋째, 작게 넘어졌는데도 허리 또는 등 쪽 모양이 변형된 느낌이 들면 꼭 척추외과 전문 병원을 찾아 영상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나 마비, 저림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협착증이나 골절이 심각해진 징후이므로 빠르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를 권합니다. 이제 허리가 굽었을 때의 치료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통증 조절, 보조기, 재활운동 등이죠. 척추관 협착증이 있더라도 통증이 경미하고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우선 약물, 주사, 운동으로 증상이 완화되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미 허리 굽음이 심해서 걸을 때마다 쉬어야 하거나 다리에 힘이 크게 떨어진다면 감압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개방성 수술이나 유압술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PSLD 같은 최소 침습 내시경 감압술이 발달해서 큰 절개나 유압술 없이도 신경 통로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PSLD는 피부나 뼈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도 내시경으로 직접 협착된 부위만을 확인하며 필요한 부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굽음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근육을 최소한으로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술이라 고령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훨씬 덜하고 회복이 빠른 편이죠. 유압술은 척추의 변형이 아주 심하거나 전방전이증, 분리증 등의 경우처럼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특히 과거에는 나사못 고정부터 고려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과거에는 수술자가 개방형 수술까지 하지 않으면 병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협착증을 효과적으로 감압하되 뼈와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PSLD 등의 최소 침습 수술법 등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허리가 굽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협착증,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허리 굽음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중 상당수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단순히 자세 고정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고 각각의 원인에 맞게 적절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평소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골다공증은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로 관리하며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로 협착증이 진행됐다면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나 PSLD 같은 내시경 감압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허리가 꽤 굽고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지 라며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듯 너무 늦기 전에 검사를 받아보세요. 골절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협착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으라차차 정형외과에서도 허리 굽음으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기존의 개방성 수술이나 유압술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PSLD 방식을 이용해 많은 분들이 나사못 고정 없이 증상 개선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허리가 굽는다는 통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경중도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고도 노년의 삶을 훨씬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허리 각도가 달라졌다, 걸을 때 허리를 펴기 힘들다 싶으면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을 받으세요. 간단한 보존적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단계인지, PSLD 감압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혹은 정말 유압술이 불가피한지, 그 부분은 전문의와 함께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허리 굽음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공유하셔서 늦지 않게 병원에서 진단받도록 권유해주세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허리가 굽는다는 말을 뒤집을 수 있게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해 주신다면 답글 혹은 영상 제작을 통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조금은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편하게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박선생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이었습니다.